안녕하십니까. 보인고 통합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강사 이유진입니다. 중간고사가 지금 너무 늦게 시작돼가지고 학생들이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에서 이 중간고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날 통합과학과 통합사회를 봤는데 지금 상황이 조금 좋지가 않아가지고 학생들이 빨리 분석 강좌 찍어달라고 그리고 1컷 어느 정도 나오는지 분석 좀 해달라고 요청 때문에 제가 급하게 분석을 마치고 지금 시험 기간 중인데 분석 영상으로 어머님들과 그 학생들에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잘 보고도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출제가 됐고 또 잘 봤으면 또 어느 정도나 잘 봤어야 되는지 또 잘 봤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점수는 좀 잘 본 게 아니다라고 평가되는 그 기준이 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잠시 좀 보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기말고사는 중간고사는 죄송합니다. 중간고사는 굉장히 그 물화생지가 아주 문항 분배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기말 때는 1학기 기말 때에는 생명 문제가 조금 막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좀 균일하게 문항 분배가 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 2학기 중간고사에는 정말 정확하게 물화생지가 4등분 돼가지고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고르게 내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난이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난이도 차이가 어떻게 있냐면요. 물리하고 지학은 너무 쉽고요. 그 다음에 화학하고 생명은 그나마 조금 어렵게 내셨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우리 지금 2학년 재학 중인 우리 선배 형들 1학년 통합과학을 가르칠 때 화학하고 생명이 좀 어렵게 나왔었어요. 1년 내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 써서 좀 어렵게 가르쳤더니 너무 어렵게 가르쳤는지 친구들이 화학 생명마저도 너무 쉬웠다라는 평이 많아가지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내 영역에 변별력을 잃은 시험이 됐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학생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평가를 해봤는데 저 역시 중하로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등급 결정 문제가 없습니다. 등급 결정 문제는 서술형 감점 요인밖에는 얘기할 게 없고요. 그리고 선택형 14번을 친구들이 틀리기는 했는데 이게 어려워서 등급 결정 문제가 아니라 헷갈려갖고 여기서 다 걸려 넘어진 친구들이 많아서 이게 결정 문제로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결정 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지가 않습니다. 제 생각에 이번 중간고사만 봐서는 예상 등급 컷이 96점 정도에서 형성될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 보인고 문제가 서술형 없이 100% 선택형, 그러니까 객관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요. 거의 한 98점 정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 정도로 학생들에게는 쉽게 느껴지는 시험이었습니다. 일단 96점이라고 제가 이제 1등급 컷을 매긴 이제 근거를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 작년에 이렇게 문제가 비슷하게 나왔었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1학기 기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그때는 이제 60점 만점이었거든요. 근데 1컷이 58점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58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보면 96.7점이거든요. 그런데 제 체감하는 그 문제 난이도가 그 당시 58점, 60점 만점에 58점이 1컷이었던 그때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는 근데 뭐 1등급 학생 수가 4%라서 지금 96보다 조금 더 내려갈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현재 다원 송파간에 저랑 함께 공부를 했었던 우리 친구들 가채점 결과를 제가 받아봤는데 96점 이상이 24명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우리 다원 송파관에 있는 학생들이 전교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대치동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나 여기 다원 송파관이 아닌 다른 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한 반 이상이
다 가 있는데 그런 상황인데 이미 24명이 96점 이상이면은 제 생각에는 그 친구들 거기서도 잘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까지 감안하면은 거의 한 95 정도에서 형성되지 않을까.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여기 다원 송파관에서 저랑 같이 공부했었던 학생들의 그 40명 정도가 이미 90점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학원에서 벌써 1등급 문 닫고 그리고 2등급도 문 닫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거의 극상위권이 굉장히 박빙인 상황이어서 90점 넘었는데 재수 없으면 한 3등급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지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문자를 보낼 때 지금 뭐 하나만 틀려도 지금 2등급이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하는 문자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중간고사만 보고서는 모릅니다. 중간고사에서 만점을 받았어도요. 기말고사 때 그거를 살리지 못하면은 1등급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 두 개 틀려서 지금 현재로서 1등급의 등수 안에 들지 못했다라고 하여도 기말고사 때 역전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또 보잉어는 또 전통적으로 기말고사가 또 어렵습니다. 2학기 기말고사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학기 기말고사가 문제를 어렵게 내실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좀 어렵게 내셨거든요.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범위, 그러니까 통합과학 전체를 2학기 기말고사 범위로 잡아가지고 어렵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하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요는 2학기 기말고사가 어렵다. 그래서 중간고사를 만점을 받은, 100점을 받은 친구들이 기말고사 때 그 만점에 그 계승을 못하고 1등급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로서는 등수상으로는 3등급 등수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지만 기말고사를 굉장히 잘 봐가지고 그걸 역전을 시켜서 1등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중간고사 요것만 가지고서 이게 일일비할 시간이 아닙니다. 빨리 마음을 다시 안정을 찾고요. 공부를 다시 열심히 하는 이 모드 전환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궁금하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제가 집계한 이게 모집단이 아닙니다. 이게 보잉고 전체가 아니고요. 저랑 같이 공부한 친구들 대상으로 이게 집계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서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쯤에서 좀 1등급이 결정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뭐가 어떻게 나왔길래 이렇게 시험이 쉬웠냐? 도대체 이게 시험을 이렇게 자사고인데 이렇게 쉽게 내도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선생님들은 죄가 없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 탓이죠. 선생님들께서는요,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는요, 굉장히 교과서 중심으로 문항을 제작하신 티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특징은요. 그러니까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특징은요. 부교재를 조금 많이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능 스타트라고 하는 부교재를 사용 중이잖아요. 그런데 수능 스타트의 비중이 조금 높았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공부를 열심히 했어야 됐고요. 1학기 중간고사. 그리고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그 평가원에서 발표된 예상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 그 문제를 응용해가지고 출제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중간고사에서는 그 두 개가 먹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좀 느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어서 제가 만약에 보잉고 교사여서 문제를 출제를 하려고 수능 스타트하고 그 다음에 2028 수능 예상 문제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나온 거라서 학생들한테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배부를 하시고 수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보니까 낼 만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좀 매력적인 문제가 없었고요. 두 번째, 한번 써먹으면은
그게 그냥 오픈이 돼버려가지고 학생들한테 이렇게 2번, 3번 되새김질을 시킬 만한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수업을 이미 한번 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다시 가공해가지고 응용 문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 반영해서 낼 만한 가치가 없어 보였어요. 제 느낌에. 그러니까 제 눈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다. 교과서에서 아마 조금 많이 내실 거고 또 1학기 때 하셨던 것처럼 성장 문항을 좀 많이 만드실 것 같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즉석에서 이렇게 만드신 그러니까 시험 문제 출제하실 때 어디 참고 안 하시고 그런 문제들을 좀 만드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그 보잉고 교사의 마음으로 교과서를 보면서 저도 같이 창작을 했어요. 근데 같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시각이 좀 비슷하거든요. 그랬고, 어떤 식으로 문제를 낼 건지에 대해서 좀 감이 오는데, 그게 좀 많이 적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교과서를 좀 친구들 많이 보게 하려고, 문제풀이반에서 실무를 보는데, 실무에다가 교과서를 좀 제가 문제로 많이 변형시켜가지고 많이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물리하고 그 다음에 화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쓰셨어요. 보통은 1학기 때는 되게 꼬아서 내셨거든요. 그래서 낚시도 많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골라내기 어려운 개념어 같은 것도 좀 쓰시고 그랬었는데 지금 이번에는 교과서에 있는 문장 자체를 그냥 바로 여기다가 다 넣어주셔가지고 교과서만 좀 열심히 읽었으면 바로바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선지들로 구성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직본 날 계속 강조했거든요. 교과서를 꼭 읽어야 된다고. 교과서 계속 읽으라고. 그리고 실무에서도 교과서를 녹여서 문장으로 만든 그런 문제들을 많이 보여주고 해서 전날 교과서 위주로 스크리닝을 시켜서 보냈는데 그게 좀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친구들은 굉장히 쉬웠다. 문장에 낚시도 없고 뭐 너무 친절한 문장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교과서를 기반으로 한 문항들이 많이 출제가 됐는데요. 그거를 눈으로 이제 시각화시켜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거는요, 화학 파트인데 이게 교과서 그림입니다. 이 교과서 그림이고요. 요 밑에 이제 보기가 기억 니은 디귿의 보기가 있는데 요 기억 니은 디귿의 보기가 이게 실험의 그림이에요. 근데 그 실험의 결론하고 정리에 실려 있는 그 실험의 내용을 바로 그냥 문제, 보기 문제로 넣은 그런 문제고요. 이거 물리인데, 이거는 아예 그 뒤에 단어평가 문제, 그 문제에 있는 걸 그냥 그대로 내셨어요. 그 사진도 똑같고요. 요 문장도 똑같고.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다 해주신 거 그냥 그대로 내신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들었는데 다시 한번 안 보면 가물가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런 것들을 친구들이 전날 교과서 제가 보라고 막 해가지고 요것들을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다고 생각한 거죠. 이미 문제를 다 가지고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요 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렇게 네모칸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없긴 한데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교과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창작한 문항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내용의 중심이 뭐냐면은 개체군, 군집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어를 가지고 만드신 문제인데 이게 나올 것 같았어요. 제가 교과서의 본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교과서 본문을 문제로 만드신 건데 저는 이제 문제가 보잉고잖아요. 자사고잖아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이거는 어렵게 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으니까 서술형으로 적어라 이렇게 내실 것 같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는 개체군 군집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해서 모의고사를 시험 전날에 친구들한테 이제 출제를 해서 시험을 보게 해서 이거 친구들이 다 적고 갔어요. 이거를.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쉽게 이렇게 객관식으로 다 줄 줄은 몰랐죠. 네, 어쨌든 그러니까 친구들이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지구과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이라서 뭐 이미 다
친구들이 어느 문제집이든 모의고사에서도 기출되는 그런 그림이긴 한데요. 문제는 여기 지금 옳은 것은 해갖고 1번부터 5번 있잖아요. 요 1번부터 5번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이거는 다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진술물인데 5번에 대형 유공충의 화석이다라고 하는 진술문이 하나 있는데 요걸 모르는 친구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대형 유공충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전 교육과정에 한 번도 실린 적이 없어요. 통합과학에서. 대형 유공충 이 말이. 그래서 이게 지금 처음으로 개정되면서 대형 유공충이 교과서에 실렸고 그 대형 유공충이 뭐냐 요 합해석을 의미하는 말이거든요. 같은 의미예요. 대형 유공충은 화폐석이 그 종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를 연결시킬 수 있었는가? 교과서를 봤냐 안 봤냐의 문제인 거죠. 예, 안 볼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전날 대형 유공충이 번성하였다 하고서는 실전형 모의고사에 여기다 넣어놨는데 이게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다원 송파한 친구 중에 대형 유공충이 화폐석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간 거예요. 물론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은 자기가 알아서 잘 챙겼을 테니까 알아서 교과서에서 봤겠지만 잘 못 챙기는 친구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런 친구들도 다 챙겨서 간 거죠. 대형 유공충. 틀릴 이유가 없으니까 이것도 건졌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출제 방향은 뭐냐면요. 서술형 문항입니다. 이번에요. 어떤 문제도 변별력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변별의 키는 서술형 문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술형에서 얼마나 감점을 덜 당하냐가 지금 등수 안에 들어가냐, 1등급 안에 들어가냐의 관건이 될 텐데요. 이런 일은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었고요. 제가 2021년부터 보잉고를 가르치기 시작한 이래부터 계속 서술형 문항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서술형 문항을 보면요. 굉장히 무식하게 내세요. 그러니까 무엇을 정의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면은요. 문제가 짧으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거를 맞춰서 쓰는 가이드도 없고 그 다음에 단답형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맞고 틀리고가 정해져 있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정의하시오 이런 것들은 진짜 가이드도 없어가지고 선생님이 모범 답안으로 제출하신 거기에 얼마나 싱크로율을 높게 썼느냐가 관건인데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맞춰요? 그거를 그러니까 연습도 물론 연습이지만 사실상 그거 맞추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틀에다 맞춰놓고 계속 연습을 긴 시간 동안 시켜야지만이 그게 실질적으로 시험 시간에 쓸 수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그래서 보잉고 서술형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문제가 어렵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를 쓸 수 있는 정도로 출제를 잘 안 하시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렵다고 평가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제가 가르쳤을 때 서술형으로 득점을 해갖고 온 친구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서술형을 제가 굉장히 신경 써서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어떻게 시켰냐면요. 지금 왼쪽에 보이는 요게 이번에 출제된 문제예요. 성캄브리아 시대에 화석이 드물게 남아있는 이유를 3가지만 서술형. 이게 지금 이번 시험 문제거든요. 근데 요 오른쪽에 있는 건 뭐냐면요. 이번에 요 시험을 본 친구가 시험에다가 쓴 답안지를 제가 여기를 보여드린 게 아니라요. 요게 6주 전에 저랑 같이 연습한 내용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요게 지금 서술형 시험을 제가 수업 시간마다 보고 계속 매주 첨삭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1번 문제였었어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파트 공부할 때. 근데 그게 성캄브리아 시대에 그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이유 3가지를 쓰는 거를 제가 냈었었는데 그게 그대로 나올 줄은 몰랐죠. 그냥 이것도 알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출제했고 훈련시켰는데 그냥 나와가지고 이거 어렵지 않게 그냥 3개 쪼로록 다 썼대요. 친구들이. 근데 그 와중에 또 틀린 녀석들도 있고요. 그래서 저한테 좀 혼났죠. 어쨌든 요거 훈련 미리 해서 요거 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그 물리요. 물리에서 그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 유도 전류 크게 하는 방법 3가지를 쓰시오. 저는 3가지 쓰라고 했거든요. 근데 학교 시험은 2가지만 쓰라고 하니까 더 쉽죠. 그죠? 그래서 요거 하나 건졌고요. 그 다음에 화학 건졌습니다. 화학은요. 제가 여름방학 때부터 신경 써서 화학 반응식을 전부 다 암기를 계속 시켰었어요.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은 화학 반응식과 산화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무조건 화학 반응식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화학 반응식을 전부 암기를 시켰습니다. 근데 나온 거죠. 이게 딱 나와버렸죠. 그래가지고 요 화학 반응식 쓰는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저게 문제고 고인고 문제고 요게 저랑 같이 서술형 시험으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관찰되는 변화 두 가지 서술하라고 그랬는데 뭐 색깔 변화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은이 속출되는 거 얘기해도 되는데 여기 지금 관찰되는 변화 두 가지 미리 쓰게 해서 친구들 연습했고요. 그 다음에 산화제, 환원제 구분하라고 했거든요. 여기 산화제, 환원제 구분한 것까지 해서 요거 또 건졌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생명인데요. 요게 지금 이번에 중간고사 때 출제된 문제인데 제가 요렇게 훈련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거 지금 첨삭시킨 거예요. 요거. 그래서 요 똑같이 그림도 똑같죠. 이거 나올 줄 알았어요. 이게 옛날에 수능 기출 생원 문제입니다. 생원에서 수능 기출됐던 문제를 따가지고 통합과학 형식으로 녹여낸 거예요. 그래서 생원을 냈다는 게 아니라 생원에서 출제된 자료를 가지고 통합과학 형식으로 이게 녹여서 문제를 좀 바꾼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연습을 시켰는데 그게 딱 우리 이번 시험에 나와버렸네요. 결론은 서술형 4개가 이미 우리 친구들한테는 너무 쉬운 문제였던 거예요. 이미 풀어보기도 했지만 푸는 거에 그치지 않고 제가 일일이 다 채점을 해가지고 여기 지금 색깔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요거는 학생 글씨고 요 밑에 이제 제 첨삭 글씨가 있습니다. 아, 핸드아웃에 여기 핸드아웃 지금 제가 올려드렸는데 여기에 다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서 보세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6주의 긴 시간 동안 매주 요 연습을 하고 똑같은 문제가 나왔으니 우리 친구들한테 서술형은 너무 쉬웠죠. 그래서 100점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은 그 근거가 있어요. 이거를 제가 첨삭해준 대로 그대로 썼고 모범 답안에서도 똑같은 답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감점을 받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저한테 100점을 써서 낸 거죠. 근데 이제 친구들이 대부분 굉장히 보수적으로 채점을 해서 99, 98, 97 이쪽 좀 몰려 있고요. 예. 일단은 본인이 100점이라고 주장하는 친구는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장했다가 나중에 100점 아니면 이제 망신이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점 이상이 24명이나 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친구들이 하나 틀린 상황에서도 지금 굉장히 막 마음 졸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럴 필요 없다. 기말고사 때 또 이렇게 준비하면은 또 경쟁력 가질 수 있고 어려운 시험에서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적중 사례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핸드아웃에다가요. 제가 1번부터 24번 객관식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내가 아까 보여드린 거 여기다가 넣어놨거든요. 근데 그냥 좀 쇼킹한 적중 사례 2개만 보여드릴게요. 진짜 똑같이 나온 거. 이거 지구과학인데요.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문제로 문제를 내셨으니까 당연히 제가 모의고사 풀렸죠. 워크북이라고 하는 책 만들어가지고 모의고사 풀렸습니다. 그대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 프린트 매주 배부하는 프린트에다가 기출 베스트라고 하는 매주 배부하는 프린트에다가 이 문제를 넣어가지고 공부를 시켰는데 그게 지금 보인고에 출제가 된 겁니다. 똑같죠? 완전히. 여기 밑에 있는 진술문도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 이런 프린트에다 넣어가지고 매주 200개씩 검사 다 하고요. 채점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오답까지 다 시켜가지고 그렇게 7주를 보냈습니다. 추석 연휴 때도 나와서 했으니까 8주네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했고요. 요거 시험 요거 그 숙제 다 하고 나면은 요거 주간 테스트로 확인해서 100점 못 맞으면은 또 재시험 쳐갖고 보내고 그 다음에 첫날부터 암기 시험 봤습니다. 첫날부터 암기 시험 보고 그 암기 시켜서 집에 가서 숙제하라고 보내고 그 다음 주에 서술형 시험 보고 여기 지금 처음 문제 요거 있잖아요. 요게 아까 보여드린 보인고 그 지구과학 그 서술형 시험 문제 요겁니다. 이 친구 굉장히 잘했죠. 94점이나 받았네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반에서 전범위를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문제풀이 요거 400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실전형 모의고사인데 실전형에서 벌써 99가 떴죠. 우리 친구 중에 한 명이. 네, 그러니까 실전형 모의고사는 한 3주 전부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우리 친구들이 이미 공부가 완성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를 봐도 이렇게 잘 봐낼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중간고사에 들어갔으니 90점 이상이 40명 가까이 나온 것은 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다 모아가지고요. 아까 시킨 거 다 모아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오답 정리하라고 보냈는데, 이걸 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잘 했으면은 정말 너무 손쉽게 100점을 받았을 텐데, 아무튼 요런 작업들을 기말고사 때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시키는 게요. 뭐 별게 없습니다. 막 엄청난 무슨 제가 뭐 그런 대단한 것들을 친구들한테 가르쳐주고 비법을 가르쳐주는 게 아닙니다. 공부는요, 부모님들께서 예전에 학창시절 때 공부했었던 방법이랑 다르지가 않아요, 공부는. 그런데 문제는요, 자꾸 세대가 거듭될수록 이 친구들이 학원을 많이 다니고 공부할 내용이 많아지면서 한 가지 공부를 할 때 날림으로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 되게 정성 들여서 하셨잖아요. 하나를 해도 깊이 있게 하고 보고 또 보고,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 문제집이 많지도 않았고 뭐 인강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 학교에서 뭐 지정해준 부교재 하나만 가지고 계속 파고 또 파고 하는 그런 공부를 하셨던 거에 반해서 우리 친구들은 한 번 보고 날리고 한 번 보고 날리고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면서 공부가 되게 날림으로 흐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흘리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공부로 제가 전환을 시켜준 것 뿐인데 그 위력이 굉장히 대단했던 거죠. 그냥 흘리는 것만 막아줘도 우리 친구들이 그냥 90점 이상 그냥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다가 매주 서술형 봐주고 그래서 첨삭해주면서 자기가 쓴 답에 어디에 모순이 있고 어디가 잘못되고 있는지 조금 들여다보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 보면서 객관식에 대한 감 좀 익히게 하고, 약간 그런 식의 흐름을 7주 동안 가져가게 되면은 시험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 또 이렇게 공부시키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10월 24일 금요반 개강하고요. 일요반이 2반입니다. 아침반하고 그 다음에 저녁반, 이게 2반 해서 총 3반 개강할 예정인데요. 지금 네, 접수를 지금 받고 있는데 마감이 좀 빨리 되는 편이라서 네, 기존의 수강생들 아마 등록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 입반을 받으실 텐데 네, 일단 등록을 좀 서둘러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빠르게 정리하느라고 지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그런 부분은 또 추가로 제가 상담하고 친구들하고 또 이야기 나누면서 더 이제 많은 얘기들 나눌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마지막까지 이번 2학기 중간고사 우리 친구들 열심히 잘 보시고 좋은 성적 있기를 제가 늘 기도하겠습니다. 기말고사 반에서 뵙겠습니다. 통합과학 강사 이유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